2020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특징이에요. 여전히 미국의 다우존스 선물지수, 대형주 특징을 갖는 다우존스 지수를 보게 되면 3월 20일 이후에 지속해서 상승, 방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대형주 기준으로는 완연한 오버슈팅 기간까지 안 들어갔어요. 나스닥 같이 중소형주 특성을 갖는 것이 폭락이 나오든 말든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모든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기준은 대형주와 같이 연동되게 돼요. 왜냐? 국내도 삼성전자만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선물 옵션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코스피 200 지수가 왔다 갔다 해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삼성전자만 사고 팔고 하면 코스피 200 지수 자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파산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게 돼요. 옵션과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 삼성전자가 만기일에 다가가게 되면 왜 하락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하락이 나타나게 되는지 반도체 업황으로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그것은 답이 없는 분이에요. 이와 같은 원리로 나스닥은 이미 날아가고 뭐 과열이고 뭐 얘기가 많지만 아직도 이 대형주 특성을 갖는 다우존스 선물지수는 완연한 과열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다. 나스닥을 가지고 얘가 완연한 과열 국면 여기까지 넘어갔으니까 3월 수준의 폭락이 나온다는 것은 아예 이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선물시장, 옵션시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완전 초짜라는 얘기를 하는 거나 같다. 이제는 좀 대놓고 말해야 되겠어요. 점잖게 돌려서 말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와 같다. 여전히 다우 선물지수는 여기에 와 있다. 여기에 와 있고 3월 초서부터 지속적으로 주요한 경제지표를 분석하게 되면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이후 반등국면이 진행될 거다. 비중 추가다 계속해서 외쳐왔고 가격 차트를 기준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들은 여기서 코덱스 인버스 상품 2배수 인버스 상품을 외쳐왔고 계속해서 7월까지도 인버스 2배수를 사야 된다고 외치는 인간지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이것을 봐라. 녹화방송 진행하기 전에 맛배기로 말해주는 샛별형 패턴, 캔들 패턴이 나올 때마다 개파락만 나오면 무조건 3월과 같은 폭락, 3월 수준을 넘어가는 폭락. 7월달에는 엘리어트 상승 우파가 끝났습니다. 내가 분석해보니 우파가 끝났습니다. 개파락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3월 수준을 넘어가는 폭락을 외쳐왔다. 지금이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이와 같이 고가놀이 패턴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나스닥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나스닥 선물 시장이 존재할 뿐 얘가 뭐 다른 것과 연계돼서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드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여기도 샛별형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노란색 원으로 이제 표기를 해 놨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7월 위기설이 나오고 뭐 별의별 이 개파락만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이때서부터 쭉이었죠. 이때서부터 개파락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막 뭐 3월 수준의 폭락, 3월 넘어가는 수준의 폭락, 구름대 상승일이 며칠이 되니 엘리어트 파동, 오파가 뭐 어떻게 되느니 뭐 별의별 얘기를 갖고서는 막 인간 지표들이 공개 방송에서 난리를 쳐왔지만 아직도 간다. 왜냐? 앞서서 일부에서 살펴본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유동성이 계속 증가를 하는 정책으로 끌고 가게 되는지, 이와 같이 유동성이 6월 이후에 더 격하게 증가가 되게 되니 오히려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하방의 변동성이 더욱더 제한되게 돼요.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기다리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유동성이 계속 증가되게 되면 미국의 파생시장과 연동돼서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게 되는, 증가시키게 되는 금융상품인 미달러 선물 가격이 연동돼서 움직여 왔어요. 즉, 이와 같이 미국의 선물 시장이 됐던 옵션 시장이 됐던 그 만기일이 되게 되면, 만기일 주간에 들어가게 되면 미달러 선물이 급등하는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냐? 파생시장에서 하방 풀베팅이건 뭐 상방 풀베팅이건 수익을 얻게 되면 얘를 결국은 돈으로 환전해야지 자기가 그 돈을 거머쥐게 되는데,
돈을 환전해야 되는 시기에 돈의 가치가 이전보다 높다면 이전과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금융상품들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 봤어요. 근데 3월 23일 미국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치솟게 되고 2008년과 동일하게 미 연준은 매우 급속도로 돈의 유통 속도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대규모로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마다 상승하는 특징을 갖는 미달러 선물 가격의 상승세가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고 3월에서부터 3개월 뒤 6월달로 가게 됨에 따라 이전의 하한 수준 밑으로 미달러 선물 가격이 내려오게 됐고 7월에는 이와 같이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치솟게 되니까 다시 유동성을 더 증가시키게 되면서 미달러 선물 가격은 이전의 하한 수준마저도 이탈되게 돼요. 자, 고점이 낮아지는 미달러 선물 가격의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가 발표된 3월 25일경의 공개 방송에서부터 지속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분석 내용을 공유드려 왔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방향성과 변동성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순간에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전히 채권이 고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각 국가들이 국가 채권 발행량을 늘리고 있는 중이고 채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지 대규모 채권을 발행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전개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으로 이와 같이 국가권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 또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실물 경제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통화 유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공포 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 빅스 지수의 이제 녹색의 비행기 궤도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의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로 나타나게 됐어요.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기술적 분석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나게 됐고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쇠퇴기에 이르게 되게 되면 상승의 생애가 종료가 되게 되고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태동기를 다시 이륙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붉은색 선이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1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돼요.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갖고 다시 최종 목표치인 쇠퇴기까지의 2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돼요.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 빅스 지수의 상승의 생애는 종료가 되게 됐어요. 즉 주식시장과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급락이 진행됐던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됐어요. 현재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귀향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바로 코앞의 경로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얘가 경유지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 적어도 한 번에 반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시기 때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아직 그러한 수준에 와 있지 않다. 제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약간은 낯설고 복잡해서 이해력이 떨어졌었던 그런 분석 내용들을 예로 함축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또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운영하는 여러 이제 복합 분석한 자료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기 부양 정책과 미국 다우존스의 상대 강도를 비교하게 된 거예요. 즉 경기 부양 정책이 매우 대규모로 강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주식시장의 상승이 약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역사적 하한치 수준에 이 지표가 이르게 돼요. 얘가 역사적 하한치 수준에 이를 때마다 미국 다우존스를 비롯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일정 수준의 하락, 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나타나게 됐고 2020년 3월은 앞서 살펴봤다시피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돼서만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지표를 보게 되면 3월에 급락이 나타났을 때 시기는 바로 여기였었죠. 여기였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살펴봤다시피 3월에 급락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하방 풀베팅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반대 상방 풀베팅이 나타나는 기간이 나타나게 된다. 즉 2019년 11월에서부터 2020년 2월 기간은 이 지표상에서 여기였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폭락은 가능해도 여기서 어디를 더 간단 말인가. 3월 수준과 같은 폭락, 3월 수준을 넘어서는 폭락이라면 이 지표가 땅굴을 파고 어디로 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역사 데이터에서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와 같다는 것을 이게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반기의 특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020년 글로벌 하반기 금융시장의 특징 중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선진국을 의미하는 뉴욕 종합주가지수와 이머징 마켓의 상대 강도예요. 뭔 말이냐? 얘가 상승하게 되면 이머징 마켓보다 선진국 주가지수가 상승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이미 녹색 비행기 궤도에서 1차 상승, 2차 상승, 여기 상승의 생애가 종료됐어요. 즉 뉴욕 종합주가지수가 이머징 마켓보다 강하게 상승한 시기는 종료가 되게 됐다. 근데 최근에 왜 또 강하게 뉴욕이 더 강하게 상승이 진행이 됐냐? 여기서 쇠퇴기에서 새로운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기용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있는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서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만든다. 얘는 두 번의 반등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반등이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뉴욕 종합주가지수가 이머징 마켓 주가지수보다 상승세가 강하다. 이제 남은 것은 태동기를 기용하는 과정이다. 2020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뉴욕 종합주가지수로 대표되는 선진국 주가지수보다는 이머징 마켓 지수의 강세가 더 강한 것이 하반기 특징이 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상품 지수예요. 상품에는 뭐 에너지 부문, 농업 부문, 여러 가지 이제 고가의 메탈 부문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영어로는 이제 커머더티가 되게 되고요. 이 상품 지수예요. 상품 지수도 녹색의 비행기 궤도상에서 쇠퇴기에 도착을 하게 됐고 태동기까지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경유지에서 한 번의 반등을 만들고 태동기까지 귀향이 완료가 되게 됐어요. 다시 태동기를 이륙하게 되면서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고 있다. 상승의 생애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바로 상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현상. 이미 돈은 무지막지하게 풀리고 있는 중이고 미달러 선물 가격은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3월 23일 이후에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율 현상이 4월에 WTI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침체가 다시 이제 정상화로 되게 되면서 6월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미국,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그리고 유로 경제권에서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독일마저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본이 됐던 한국이 됐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6월서부터 인플레이션율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실적이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상품 지수는 상승의 생애가 출발된 것이 맞고 2020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3월 말서부터 인버스 2배수 상품을 만약에 샀고 지금까지 끌고 오게 되면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게 되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피해를 보게 돼요. 뭐냐면 이 상품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월에 급락이 나타난 다음에 3월에 급락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데까지 약 109%, 2배가 넘는 수준이 상승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갖고 있다가 얘가 빠졌을 때 비중 추가를 했더라도 2배 가까이는 먹지를 못했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5월의 하한 수준서부터 현재까지 얘가 36.79%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3월에 인버스 2배수 상품을 외쳤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게 되면 약 186.9%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이와 같은 상승률을 다 먹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50% 이상의 상승률이 주요한 금융상품에서 거둘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계절을 보게 되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까지도 인버스 2배수 상품을 폭락이 나옵니다. 3월 같은 폭락이 나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면 이와 같은 인버스 2배수를 여기서 사서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퍼센트를 쌓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했다. 3월 말서부터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버스 2배수만 고수를 했다면 2020년 거의 다 갔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시기에 디시전 메이킹,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까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싫든 좋든 간에 그 결과를 본인이 다 책임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함으로써 특출난 뭔가의 고가의 기술적 분석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실적 발표되는 것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이와 같이 시장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금융상품들이 매우 많다. 매우 많다. 현재까지도 본인의 계좌가 마이너스, 아직도 인버스 2배수 상품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의 판단 미스로 이와 같은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게 됐다. 지금이라도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과 변동성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인지를 하고 이에 대비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현재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금융시장의 사계절의 봄에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아직 기회는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2가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교대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화 수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